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2월 18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매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같이 이제 겨울철에는 일용직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음지에서도 지금 이제 뭐 가정을 도살피려고 이렇게 해서 직업상 이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마 팬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분들에게 힘을 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뭐 개인적인 직업이든 또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서든 어떤 경우에든 간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추운 날씨에 힘을 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경마방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마음이 좀 무겁죠. 내일이 아니래도, 야,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이고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서로 간에 이제 격세지감이 아닌 그런 상대방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힘들겠다, 고생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참 고생스럽지만 자, 진짜 힘을 내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자, 오늘 일요경마 때는 이제 일요 구경주에 2016년도에 최고의 마필을 가리는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대상경주인데, 자, 올해는 뭐 부산권에서 또 우승마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 우승마가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예측은 아무래도 이제 부산권이 좀 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요즘 이제 서울에서도 어린 마필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을 비교해 봤을 때 어린 시절에는 서울말이 좀 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4군 때부터 4군 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 부산말들이 좀씩 세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세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2군, 1군이 가면은 부산말들이 서울말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주로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훈련 패턴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채식 관리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한 경주 한 경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난주에 적중 내역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적중을 했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지난주에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만 승부처에서의 적중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이제 승부처에 올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겨울 날씨 멋진 적중으로 이겨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경마, 자,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지 1경주입니다. 전년 미숙의 신마와 현곤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이변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경주는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더미로 부처가 당일 현장에서는 많이 팔릴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뭐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냈고 지난번 거세 이후에 출전을 해서 직전 경주에도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무조건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교시에는 1번 더 밀어붙여라는 마필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10번 골드 스텝도 괜찮습니다. 10번 골드 스텝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번 정성스레 같은 마필도 사실상 지난번에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경주는 1번 더 밀어붙여가 조금 낮기는 한데 얘가 무조건 충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마필보다 되는 마필들이 더 많으니까요. 자, 다음은 1호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뭐 아주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입상과 의열도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외곽 게이트의 10번 담비라는 마필이 당연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10번 담비는 충박감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파이어볼이라는 마필인데, 파이어볼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파이어볼 같은 마필은 9월달에 거세를 하고 그런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마필이고, 반대로 외곽 게이트의 10번 담비라는 마필은 지난번 경주시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그리면서 원상복귀된, 그 이전에 급하강대 전역을 보여줬다 지난번에 원상복귀된 급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소폭이든지 급하강이든지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 담비는 이번 편성에서 대가리급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얘는 충마로 가져가선 상당히 불안하다. 차라리 이번 파이어볼이 이 편성에서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에 정석 공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괜찮게 보는 마필, 또 이 오버 운하가비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까지는 한번 받치기 정도라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3경주. 자, 이번 1호제 3경주 역시도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당일 현장이든 종합지상에서 만약에 배당이 괜찮다면 이번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때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3번 헤일로보드가 괜찮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헤일로보드가 괜찮은데, 워낙에 이제 벨리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벨리 기수가 계승을 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선행의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3번 헤일로보드가 선행의 가능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이 선행만 나서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3번 헤일로보드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3번 헤일로메드를 가져간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전개 2점만을 붙여서 강하게 때릴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을 골라서 강하게 승부를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배당 승부까지도 던져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대박 연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경주가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후차에서의 중배당 적중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비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들이 전력 또 9번 올드스피드라든지 4번 아라치치 이런 마필들은 그래도 신마들 중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괜찮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당일에도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현권 성장마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12번 노스트인 드라마도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워낙에 이제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지난번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으로 1승을 했고 그 이전 경주시에는 이제 선임으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 선행은 가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10번 스타락이라는 마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요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간다면 나머지 12번 노스트인 드라마나 12번 대성만이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이번 경주 역시도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확실히 필요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12번 로스트인 드라마가 그나마도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놈을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상의 이변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라는 점. 그래서 의외로 불안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사실 어려운 경주에서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았던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그린그린이라는 나는 충만감의 마필의 후창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지난번 데뷔전 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기본적인 순발력 우수함과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 경주 이제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가운데서도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4번 그린그린은 승급전이나 또 1300의 첫도전이나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여기 이제 2번 모닝 바람새라는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번에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2번 모닝 바람새도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인, 마필로서는, 6번 남양타워도 괜찮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2두 싸움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2두 정도로 입상 가능바가 압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1번 벨라로랍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출중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보다는 오히려 8번 성강 강자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5경주에서는 8번 성강 강자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자, 그리고 1번 벨라로나는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추임력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인기머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능력은 현재 가장 출중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닫히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오히려 제가 노리고 싶은 마필은 1번 벨라노라는 좀 약하게 보고 8번 송강강자를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후창마를 찾는 것이 맞다. 그래서 두 마필 1번 벨라노라 너무 믿지 말고 반대로 이 8번 송강강자는 강축이다. 이렇게 두 마필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블루댄서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에서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종반 탄력만큼은 발굴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에도 선행을 11번 트리플 파티 같은 마필들이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고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1번 블루댄서가 등짝은 나서나면 불안하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6번 스파딜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기복을 보여주긴 했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번 스파딜판이까지는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부산교차 이 경주는 일본 브루댄스를 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상마를 압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8번 드림슬로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이후에 사실상 다리 쪽에 우전지 파행과 우전지 부종으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을 갖고 2달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 인기 1위로 팔리고도 꼬꾸라졌고 이번에도 또 57kg라는 나름 가부종을 달고 있기 때문에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은 8번 드림슬로가 과연 이번 경주에도 입상권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번엔 또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번 미라클 투유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간다면 8번 드림슬로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문세영 기사가 직조를 하면서 정성을 들인 마필이니까 8번 드림슬로는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자,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조인데 은근히 어려운 경주예요. 지난번에 이겼던 8번 대보름달과 10번 슈퍼매치가 다시 한번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느 마필이 이길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두 마필을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아무래도 10번 슈퍼매치도 지난번에 공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엔 안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8번 대보름달은 또 지난번 경주까지 맥시멈의 능력을 뽑아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는 10번 슈퍼매치가 8번 대보름달을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0번 슈퍼매치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만에 하나 이번 경주시에 배당이 터진다면 어떤 말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이 9번 US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한번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발주 고착기로 인해서 선행적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종반 탄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9번 US맨이
초반 발주만 매끄럽게 받아준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9번 US맨 이번 교시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전계산 선행경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예, 사실 뭐 1번 프라잉 볼트도 굉장히 빠르고 2번 비오바람도 굉장히 빠르고 또 9번 해리온도 굉장히 빠르고 10번 대기 속도도 굉장히 빠른 마필들입니다. 그럼 이런 마필들 간에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경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들 마필들이 선행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의 능력은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교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마필은 바로 6번 프로포즈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6번 프로포즈의 장점이 되는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6번 프로포즈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번 7경주에 입상 가능만을 압축하는 요령은 뭐냐면, 선행형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누가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선입력에 대한 검증이 된 마필들에게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는 것이 자 이번 7경주를 푸는 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한번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9번 당찬질주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도 우승을 차지했고 또 지난번 경주 자체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멋진 우승을 차지했고 안쪽에 1번 부이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9번 당찬질주가 이번에도 전개 2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가 높아. 당연히 이 편성에서 9번 당찬질주가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가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진 않는다. 자, 9번 당찬질주가 대가리가 아니라 4.5kg의 가부 정도, 직장 대비 부종이 늘었지만 520kg대의 큰 체구를 갖고 있고 56.5kg라는 부장도 이미 견뎠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종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실질적인 능력보다 평가 전화가 된 마필. 자, 이번 편성은 선조권이 무너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1번 부이맨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고 9번 당찬질주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런데다 이제 거리는 1600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뚝심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강력한 복병마이자 배당마 중에서 출마를 선정을 해서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 자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한구라의 기쁨을 드려볼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멋지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인데요. 어떤 말에게 이제 이번 경주에서 기대를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괜찮게 보는 마필은 1번 브러싱 바우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 브러싱 바우가 사실 이제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종반 탄력이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와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상태만 놓고 본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1번 브러싱 바우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겠다.
자, 문제는 이원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인기말 기승하면 개뼈다고 같이 탑니다. 말을 그걸 타는 건지 어린 놈의 새끼가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욕이 저절로 나와. 자, 그리고 개똥말 갖고서 그냥 때리고 들어와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하는데, 물론 그게 작전이든 뭐든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욕을 하느냐? 그 자세가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고 진짜 기수증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그러다가 이게 2,000호 기수는 왜 잘라가지고 참 이런 놈들 군기를 얘네들을 잡지 왜 엉뚱한 또 걔네들하고 싸워가지고 잘리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는 참 그러니까 2,000호 기수는 좀 아까운 게 있어. 승질머리가 그런 놈들이 원래 또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야니촌 또 별로 안 해. 그런데 진짜 이현정 기수를 좀 안 낀다는 마음으로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리 후들리고 저리 후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거 말 타는 게 그렇게 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무슨 자기가 무슨 노련한 기수도 아니고 무슨 남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말 타는 게 욕먹어도 싸게 탔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 말 타는 거 그건 어린 기수가 보여줄 수 있는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본 이 프로싱마 이현정 기수. 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꼴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은 자존심이 있다면 그런 소리 듣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내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욕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말 타는 게 글러먹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누가 봐도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했잖아. 별로습니다. 아주 짜증나더라고. 아주 그냥 이빠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주 별로어요. 제가 한번 이건 좀 약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심한 얘기를 들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기승들을 보여준 게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유성처럼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1200경주에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못 갑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전개성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전과 같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근간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 유성철원과 같은 마필들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부러질 때까지는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과 지난번 경주가 선행으로 일구는 능력인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고 선입으로 뛰니까 분명히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 유성철원은 대가리는 아닙니다. 단통으로 때리던 방어를 하던 가전은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충만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5경주 멋진 준비의 승부처 중배랑 단통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제 9경주 대망의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빡! 막 뛰어가죠. 자, 이번 그랑프리 대상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자,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농사를 지는 경주니까 한번 적중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뭔가 그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뭐랄까 의미가 있는 경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은 이제 몇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가장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19주의 마필들이 일단 눈에 띄죠. 3번 파워블레이드와 5번 트리플 라인인데 두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요즘 추세가 좋으냐 이게 이제 이것부터 살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번 트리플 타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행보 자체로 봤을 때 전 3번 파워 블레이드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3번 파워블레이드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아쉽게 졌지만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3번 파워블레이드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19조의 마필들이 이길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는 이변 연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중배당 단통, 고배당까지도 연결 가능성을 조금은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은 뭐 3번 파워블레이드, 5번 트리플 라인, 여기에 7번 석세스토리, 1번 동방대로, 이런 4주의 부산 마필들이 단연코 인기를 모으는 편성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마필들이 이제 이 중에서 한 마리만 보고 나머지 마필들을 다 잘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서울의 마필들이 입상을 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9조 말이던 부산 말들의 기세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편성에선 오히려 서울의 마필들이 지난번에 브리더스컵도 서울의 마필들이 먹었듯이 이번 경주도 서울의 마필들이 만만치 않은 도전도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랑프리는 의외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지게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10번 미라클 라인입니다. 이 마필을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안 된다고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는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5번씩 마방도 초창기 때는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더니만 요즘은 세트로 그냥 망가뜨려 버리네. 최시대와 5번씩이가 세트로 그냥 마방 자체를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고 뭐 유아형 마주, 유지형 마주 이런 마주들이 말은 굉장히 밀어주는데 밀어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좋은 말도 이렇게 개패드기를 쳐버리는데, 그러니까 패턴이 완전히 깨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 미라클 라인도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밖에 못 뛰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10번 미라클 라인 굉장히 좋게 보고요. 5번 가속엔진도 이 편에서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일반 경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상에서 만약에 이제 때릴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승부처로도 가져갈 생각이 있는 경주인데, 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이면 분명하다. 자, 일단 2번 샤인클로브는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이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점계도 가능한 마필이고. 자, 문제는 이제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뭐, 지난번 경주 때 또 체중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나왔던 마필인데, 당일 체중 체크도 필수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샤인클로브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 12번 썬마스터가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엔 패턴이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11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샤이니 클로버와 12번 썬마스터 이 두 마필을 추천드리고 볼 수 있는 일요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어떤 말들이 제일 세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6번 진달래라는 마필이 이제 당의 현장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행력도 굉장히 빼어나지만 또 선입전개 능력도 지난번 경주 때 보여주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 검증의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8번 이 코리아 정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이 자상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기는 한데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싶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로서 자,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무너질 공상이 더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뚝심의 마필인 8번 코리아 정상에게 믿음을 갖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일 경주 끝장 승부처, 자, 한번 멋진 중배당 내지는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자, 멋진 격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경마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고,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일요경마 그랑프리 한번 멋지게 응원해보고 일요경마 더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